첫 번째 경기 낭트 대 브레스트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낭트는 랭스 원정을 승리하고 최근의 부진을 벗어날 준비를 마쳤다. 리옹과 릴등 강팀 상대로 승점 1점 경기를 하긴 했지만 19라운드까지 단 1승에 그치는 부진 속에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블라인과 모하메드의 골로 승리했다. 치리베아의 중원 공격 전개가 안정적이었기에 최전방으로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다. 브레스트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에 패했다. 델 카스티오의 동점골이 나왔고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 아우르크가 2대3을 만드는 추격골에 성공했는데 교체로 들어온 하무스에게 연속골을 허용했다. 챔피언스 리그 24강에서 만나는 파리를 상대하기에 전력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로 인해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고 이번 낭트 원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접전을 본다. 브레스트는 이 경기 이후 일정이 파리와의 챔스 플레이오프다. 때문에 어느 정도 순위를 유지하는 리그에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파리전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도 리즈멜루와 파브레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낭트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기에 원정에서 승점 1점을 기대할 만하다. 두 번째 경기 PSG 대 AS 모나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리는 랭스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난적 브레스트 상대로 5골을 몰아치며 완승했다. 그로 인해 리그 2권 팀들과 승점 차이를 10점 이상으로 벌리며 독주 체제를 공고히 했다. 챔스에서는 파리 안에 들지 못하며 브레스트와 24강 플레이오프를 소화해야 하지만 리그와 프랑스 컵 대회에서는 순항 중이다. 콜로 무아니의 이적 이후 주전 원톱으로 나서는 덤벨레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본인의 가치를 알렸고 하무스가 특급 조커 역할을 하고 있다. 모나코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오세르 상대로 끌려갔지만 후반 터진 미카 비어레스의 해트트릭으로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했다. 최하위 팀이었던 몽펠리에에 패하며 분위기가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홈 연전에서 렌과 오세르를 연파했다. 발로군의 부상 이탈과 엠볼로의 부진이 있는 상황이지만 미카가 원톱으로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고 아클리오체의 측면 침투도 위협적이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하브리그 팀 상대로 프랑스 컵 대회 일정을 소화하긴 했지만 하무스와 아센시오, 에르난데스와 두이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즐비하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없다. 카마라와 자카리아 등이 중원에서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며 홈팀의 공세에 대항할 모나코지만 흐비차와 바르콜라이 측면 돌파를 90분 내내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바이에른 미넨 대 베르더 브레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넨은 접전 끝에 홀슈타인에 승리하며 리그 선두를 공고히 했다. 챔스에서는 슬로반전 승리에도 파리 안에 들지 못하며 스코틀랜드 챔피언인 셀틱을 24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는데 리그에서는 레버쿠젠의 추격을 뿌리치며 순항 중이다. 지난 라운드 2골을 추가한 해리케인이 19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선두를 지키고 있고 무시알라도 10골을 신고했다. 고레츠카가 부상으로 빠진 중원에는 팔리냐와 파블로비치 등이 킴미히의 파트너로 역할을 잘했다. 브레멘은 상위권 팀인 마인츠를 잡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후반 인저리 타임에 두 명의 센터백이 퇴장당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전반 터진 비텐쿠르트의 골을 잘 지켜냈다. 아우쿠스와 라이프치히 등에 패하며 순위가 하락했는데 다시 반등을 노린다. 그러나 리그 선두 상대로 원정에서 프리들과 스타크 등 핵심 수비수 없이 나서는 건 부담이다. 미넨의 승리를 본다. 다음 주 중에 셀틱 원정이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토마스 뮬러와 르로이 사네, 팔리냐와 그나브리 등이 벤치에서 나오는 호화스러운 스쿼드기의 일정에 대한 부담은 없다. 수비 일변도로 나설 브레멘을 만나 케인이 최전방에서 충분히 미끼 역할을 할 수 있고 올리세와 무시알라가 공격을 주도할 미넨이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코모 1907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모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잃은 것이 많다. 볼로냐 상대로 나선 원정 경기에서 두 골차 패배를 당하며 연패를 당했고 측면 공격수인 파데라가 퇴장을 당했기에 리그 징계에 들어갔다. 스트레페자와 다쿠나 등이 교체로 들어오는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힘대인 대결에서 밀렸다. 그래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이코네가 팀 데뷔전을 잘 치르며 이번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유벤투스는 직전 경기에서 엠폴리에 역전승하며 4위로 올라섰다. 리그 선두인 나폴리에 시즌 첫 패배를 당한 이후 나선 경기에서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후반 화력이 대단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영입한 콜로 무아니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활약했고 교체로 들어온 콘세이상과 블라우비치 등도 모두 골맛을 봤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다음 일정이 호벤과의 챔스 24강 플레이오프지만 충분히 시간 있기에 굳이 로테이션을 돌릴 이유가 없다. 콜로 무아니와 블라우비치 등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코모의 수비를 넘어설 수 있고 일디즈와 곤잘레스가 파데라가 빠진 홈팀의 측면을 돌파할 유벤투스가 리그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라요 바이카노 대 바야돌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요는 레가네스 원정에서 승리하며 8위로 올라섰다.
마드리드 영고 두 팀과 바르샤와 빌바오 등이 4강을 유지하는 라리가인데 5위부터는 달아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충분히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릴만하다. 전반기 마무리는 좋지 못했지만 후반기 들어 나선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했다. 은테카와 프루토스 등이 최전방에서 충분히 역할을 했고 파테시스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바야돌리드는 지난 라운드에서 비아레알에 대패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후반기 시작 이후 난적 베티스를 잡으며 최하위를 탈출했고 반등을 노렸는데 에스파뇰 원정 이후 3연패했다. 비아레알 원정에서는 아말라의 골이 나왔지만 수비가 무너졌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승점을 따내며 반등해야 한다. 라요의 승리를 본다. 바야돌리드는 사비 산체스와 페레즈 등 경쟁력 있는 수비 라인이 있지만 최근 3경기에서 17점하는 등 안정감이 떨어진다. 또 이 경기는 부진한 원정이라는 점도 있다. 파테시스와 팔라존 등 후반기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은테카와 카메오가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라요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6번째 경기 맨유 대 레스터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유는 리그컵 16강에서 판정 논란 속에 토트넘의 패에 탈락했었다. 그러나 FA컵에서는 리그 2위인 아스날을 제압하고 4라운드에 진출했고 유로파에서는 무패를 기록하며 3위로 16강에 직행했다. 리그에서 주춤하는 이번 시즌인 건 사실이지만 컵 대회에서는 나름 순항 중이다. 레스터는 3라운드에서 2부 리그팀인 퀸즈파크 상대로 6골을 몰아치며 승리했다. 또 리그에서는 토트넘을 잡으며 승점을 따냈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있었던 에버튼 원정에서 4실점하며 완패했고 강등권인 18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며 승격에 성공했는데 다이렉트 강등의 위험이 커졌다. 그래도 이 경기 후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있기에 리그를 위한 로테이션을 가동하진 않을 것이다. 바디와 레이드가 공격을 이끌 것이고 수마레가 중원을 지킬 것이다. 맨유의 승리를 본다. 레스터는 수마레와 윙크스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맨유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리그 순위가 워낙 추락한 데다 원정 일정이기에 집중력이 올라오기 어렵다. 코비 마이누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 작업을 이끌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헤론과 저크지, 디알로 등이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맨유가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갈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